에스프리 실행했어요. 이제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모델을 불러와야죠. 상단 메뉴에서 파일에서 열기를 클릭하면 기존 에스프리 파일을 열 수 있고요. 새로운 CAD 파일을 가져오려면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돼요. 도면 파일뿐만 아니라 파라솔리드, 카티아, UG 같은 다양한 CAD 파일 포맷을 지원하고 IGS, 스텝, STL 같은 중립 포맷도 쉽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 프로젝트에선 MTBHub라는 파라솔리드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그런데 자꾸 CAD 진단을 실행하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던데 이거 뭐예요? 그건 CAD 파일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는 기능이에요. 얘를 누르면 파일을 검사하고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파일이 멀쩡해 보이면 아니오 눌러서 바로 진행해도 돼요. 오늘은 그냥 아니오 누르고 갈게요. 모델 불러왔는데 회전은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랑 마우스 휠 버튼을 동시에 꾹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봐요. 모델이 부드럽게 회전할 거예요. 확대나 축소는 마우스 휠만 돌리면 되고요. 마우스 커서 위치가 기준이라서 원하는 부분을 딱 맞게 조작할 수 있어요. 선반 가공에 맞게 보기 각도 조정은요? F4키 누르면 ZX 보기로 바로 전환돼요. 컨트롤 키랑 방향키 같이 누르면 지정된 각도만큼 일정하게 세밀한 조정도 가능하고요. 작업 화면에 이 아이콘은 뭔가요? 눌러보니 부품뷰랑 기계뷰인데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부품 뷰는 모델, 툴패스, 스톡 같은 캠 작업 정보를 보고요. 기계 뷰는 머신 상태나 공구 장착 상태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탭키로 쉽게 전환할 수 있으니까 써보세요. 오, 기계뷰에서 가공 시뮬레이션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덕분에 실수도 줄이고 작업 효율도 높아지죠. 정말 유용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모델을 원점에 정렬해야 할 것 같은데 정렬은 어떻게 해요? 상단 리본 메뉴의 작업 탭에 있는 정렬 XYZ를 사용하면 됩니다. 에스프릿 엣지는 리본 메뉴를 통해 유사한 기능들을 묶어서 제공하므로 필요한 아이콘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정렬 기능은 평면이나 원통면을 선택하고 원하는 축 방향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면과 축이 정렬되도록 도와줍니다. 아, 그럼 모델의 앞면을 선택해야겠네요. 앞면 선택은 어떻게 하죠? 에스프릿에서는 면, 가장자리, 루프, 솔리드, 꼭지점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원하는 요소가 있는 부위를 클릭해 초기 선택을 하고 다시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선택됩니다. 면을 한 번 클릭해 초기 선택, 한 번 더 클릭해 최종 선택, 잘못 선택하면 계속 클릭해서 넘기면 돼요. OK 앞면 선택하고 정렬지를 누르면 되는 거죠? 정확해요. 오른쪽 하단에서 좌표도 체크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같은 원리로 모델링의 원기둥면을 선택하고 정렬지를 눌러 Z축을 일치시키겠습니다. 모델 정렬을 완료했으니 이제 공작물을 설정해 볼게요. 어디서 시작하면 되나요? 홈 탭에서 파트 셋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공작물 설정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확인 버튼으로 내용을 저장하고 종료하거나 취소 버튼으로 저장 없이 종료할 수 있어요. 느낌상 바 아이콘으로 원기둥 형태의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재는 4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먼저 블럭 아이콘은 클릭하면 소재를 사각 박스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바 아이콘을 클릭하면 외경과 내경 값을 입력해 소재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내경에 0을 입력하면 가운데가 막힌 소재가 되고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면 에러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길이 설정에 관한 옵션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길이 옵션은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옵션 중심은 모델의 중심을 기준으로 길이를 반씩 나눕니다. 두 번째 옵션 아래 정렬은 모델의 바닥을 기준으로 길이를 설정하고 아래에 여백을 추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위로 정렬은 모델의 상단을 기준으로 길이를 설정하며 상위 여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단 상단 여백은 기본 길이는 모델의 길이 값이 들어가고 거기서 원하는 옵션 값만큼 여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크기는 설정된 값을 초기화하고 모델의 최외곽 사이즈에 맞춰 소재 크기를 자동 조정합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선 위로 정렬 옵션을 사용하여 외경 70, 높이 100, 상위 여백은 1값을 입력하고 설정해 볼게요.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작물이 생성되고 공작물 1의 파트 공작물 설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캠 작업 시 하나의 공작물에 하나의 파트와 하나의 소재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솔리드가 여러 개라면 파트 1을 더블 클릭해 어떤 솔리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파트에는 항상 솔리드가 하나만 포함되어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주의해야겠네요. 그럼 블럭과 바 외의 다른 소재 생성 옵션들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단단한 옵션의 경우 주물처럼 별도의 모델링 파일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파일에서 옵션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스톡으로 저장하고 이를 다시 소재로 설정할 때 활용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네요. 확인 버튼을 눌러 마무리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머신 셋업을 진행해 볼까요? 에스프릿에서 머신 셋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머신 셋업은 실제 가공에 사용할 장비의 물리적 속성을 설정해서 보다 정확한 툴패스를 생성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먼저 상단의 머신 셋업 아이콘을 클릭하고 사용할 장비의 MPRJ 파일을 불러오세요. 머신 파일을 불러오면 어떤 화면 구성이 나타나나요? 먼저 작업 화면에 장비의 3D 모델링이 나타나고 상단에는 머신 셋업에 사용할 다양한 아이콘들이 표시됩니다. 이 중 기계 수정 버튼을 사용하면 G코드와 M코드 설정을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신에서 사용할 포스트 파일을 미리 지정해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고정구를 장착해 볼게요. 어떻게 진행하나요? 고정구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할 고정구를 불러오세요. 불러온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머신 셋업 하위에 고정구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끔 공작물이 정확하게 세팅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공작물을 위치시키기 전 고정구 요소가 선택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공작물 아이콘을 클릭하여 공작물에 세팅하겠습니다. 우선 이동의 채트 값을 임의로 입력해 공작물의 바닥면이 보이는 위치로 이동시키세요. 그 다음 캐드에서 많이 봐서 익숙하실 결합 옵션인 평행 결합, 정렬 결합, 중심 결합 등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바닥면과 고정구의 윗면을 선택하고 정렬 결합을 클릭하면 선택된 면끼리 정렬됩니다. 그리고 채트 값을 수정해 공작물을 적절히 물리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작업을 저장하겠습니다. 공작물이 어느 정도 물려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단의 기계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면 돼요. 기계 마스크는 기계 뷰에서 구성 요소를 표시하거나 숨기는 기능으로 투명도를 조절해 확인할 수 있어요. 투명도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머신 셋업을 종료한 뒤 기계 뷰의 슬라이드 바를 조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공작물이 여유롭게 장착되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 외관부터 스핀들, 공구 등 모든 것이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캠 작업을 위한 설정 작업이 끝나가네요. 이제 작업에 사용할 공구를 생성하면 될 것 같은데 공구 생성은 어디에서 진행하면 좋을까요? 기계뷰에서 생성하면 공구가 실제로 장착된 모습을 보며 간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우와, 스테이션 번호를 누를 때마다 터렛도 같이 돌아가는 게 진짜 리얼하네요.
기계뷰 상태에서 상단의 공구 탭을 이용해 홀더를 먼저 추가하고 생성하고자 하는 공구 타입의 모양 아이콘을 선택해 생성하면 됩니다. 스테이션 1번의 외경 선반 가공용 공구를 생성해 볼게요. 그럼 먼저 스테이션 2를 선택한 후 홀더 아이템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선반용 홀더 중 싱글 오디턴 레프트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런 다음 터닝 아이콘을 클릭해 인서트 타입 공구를 선택합니다. 이름을 CNMG120808로 설정해 볼게요. 공구 이름에 맞춰 공구 모양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나요? 그럼요. 공구의 각도, 치수, 방향 등 세부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값을 입력해 공구를 설정하세요.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설정한 장비와 공구를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렇게 설정한 내용을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면 앞의 과정이 모두 저장되어 모델을 불러온 후 바로 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니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가공 경로를 생성해 보도록 하시죠. 네, 기대되네요.